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월요일은 명쾌한 경제 이야기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타버스 전문가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상윤 연구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상윤입니다. 네. 젊은 분이시네요. 컴퓨터공학에 젊은 분이 나오니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는 이제 뒤에 버스가 우리가 타는 버스가 아니고 유니버스의 그 버스다. 여기까지는 알고요. 네. 메타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메타 인지할 때 그 메타. 네. 초월한. 네, 또 다른 넘어서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좀 확 다가설 수 있게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요즘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가 뭔지 아직까지 헷갈린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은 메타버스를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느낌이 와닿는데요. 메타버스 이용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주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10대, 20대들을 타겟으로 나오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본인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이 아닌 거죠.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메타버스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주로 이제 10대, 20대들로 타겟 나오긴 하지만은 그러한 플랫폼에 들어가서 본인의 아바타가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거. 네, 그 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XR이라고 하는 AR, VR 기기가 있습니다. 가상체험 같은 거. 네, 거. 맞습니다. 가상체험 우리 XR 체험장에 가셔서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 요즘 AR, VR 기기가 개인 용도로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구매하셔가지고 이거는 또 10대, 20대들 타겟이 아닌 이제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쓰실 수가 있거든요. 운동을 하는 가상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 이해가 되는데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VR 기기를 끼고요. 예를 막 들어 달리는데 산악지형을 달린다? 네,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제 하나 다운 받으셔도 예를 탁구 게임이다 하면 우리가 탁구 다른 전 세계 해외 다른 유저들과 가상 공간에서 탁구 대결을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탁구 흉내를 내면서 탁구를 실제로 치면 똑같이 나갑니까? 제 볼이? 실제 VR 공이? 속에 그 여러분이 인지가 이제 실제 탁구장에 와서 탁구를 치는 듯한 느낌이 드시는 거고요. 제가 실제 탁구 동작을 하면은 이제 그 디바이스를 손에 끼고 동작을 하면은 정말로 제가 실제 해봤는데 정말 실제 탁구 치는 것에 한 70% 정도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땀도 흐르고요. 운동량이 있는 거죠. 타격감도 있고요. 톡탁톡탁 뭐 이런 거? 톡탁톡탁한 이제 소리와 시각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촉각으로 이게 공이 와서 맞았다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시각과 청각 정보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탁구장에서 공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게 다른 사업 분야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운동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한 게 있었던 거는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그 고급 헬스장들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비슷한 게 있었던 거는 같은데 그거 말고 더 이렇게 산업적으로 어떤 잠재력이 있습니까? 일단은 그 이제 VR, AR이라고 하는 거,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다양한 기술들의 조합이에요. 뭐냐면 인공지능 기술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VR, AR의 실감 기술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러 기술들, 디지털 기술들이 최근에 급진전하면서 이러한 용도로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수 있게 우리 업무 용도도 있고요, 오락 용도도 있고요, 또 다양한 또 우리 실제 우리가 뭐 여행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서 정말 현실 세계의 경험을 이 VR, AR 혹은 가상 공간 속에서도 그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서니까 이제 그 영역들이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게임이나 엔터 업계인 거죠. 주로. 업무 같은 경우에 실제로 회의를 거기서 할 수 있다. 그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자기 집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가상 공간을 컴퓨터로 만드는 거겠죠. 만들어 놓고 회의를 하고 관련된 뭐 영업 활동이 있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서 하고 다시 돌아와서 회사처럼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자고 뭐 이런 식의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상 오피스 플랫폼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면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특정한 형태는 우리가 이제 게임처럼 아바타가 접속을 해가지고요. 아바타들끼리 같은 사무 공간에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는 내 컴퓨터에서 우리 집에 재택근무로 접속을 했는데 아바타가 대신 출근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공간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실제 사무실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아바타끼리 옆에 동료와 같이 붙어 있다. 그럼 내가 헤드셋을 끼고 옆에 동료가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대화가 됩니다. 네. 그리고 같이 아바타끼리 회의실을 들어가요. 그런 순간 화상회의 시스템이 딱 열리면서 실제로 사무 공간 실제로 빌딩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그 가상 공간에 구현해 놨다 보시면 되고요. 또 한 차원의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가상 오피스가 나오고 있는 게 예를 들면 페이스북의 오큘러스2에서 쓰이는 워크룸이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요. 이것도 가상 회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건 이제 VR을 끼고 들어가는 건데 VR을 끼고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이제 기자님께서 서울지사에서 접속을 하시고 또 다른 기자님이 뉴욕 지사에서 접속을 하시면은 같은 회의 공간에 가상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위성을 이용한 방식이랄지 뭐 인터넷을 이용한 방식 뭐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한다할지 뭐 이런 것과 또 다른 어떤 한 차원 높은 효능감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줌으로 하게 되면은 각자 접속하는 회의자들이 다 현실 세계에 있고 그냥 영상으로 내 얼굴을 중계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 VR, 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그 3차원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들어가는데 아바타가 들어가는 거고 나는 그 아바타가 돌아다니는 그 경험을 그대로 인지하게 되는 거죠. 뭘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겁니까? 컴퓨터를 통해서? 그렇죠. VR 기기를 끼면은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로 계속 끼고 있어야 돼요. VR 기기를.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그냥 접속해서 쓰는 방식은 우리가 컴퓨터로 그냥 게임하듯이 접속하는 것이라서 VR을 끼고 있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오큘러스2의 워크룸이라고 하는 이 앱은 VR을 끼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말 회의실에 들어간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고요. 그 대신에 내 아바타가 대신 들어가 있죠. 그러면 뉴욕 지사에서 아바타가 들어와서 같은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칠판에다가 뭐를 쓰면은 서로 같은 공간의 칠판에 같은 칠판을 쓰는 듯한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글을 쓰면은 저쪽 뉴욕에서도 보이고 거기서 뉴욕에서도 덧칠을 하면은 제가 또 보이고요. 이게 같은 공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업무 효율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꽤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도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요. 아직까지 실물 거래로 연결되어진 않았는데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이 가상 공간에 이제 구현해 놓은 어떤 가상 부동산 형태죠. 그걸 거래하고 뭐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지금. 아니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뉴욕이나 서울에 어떤 빌딩을 보고 싶다. 근데 직접 와야 되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에이전트가 있거나 이래서 에이전트를 하는 그 회사가 대신 이제 브로커리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직접 보면서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런 시장도 엄청나게 큰데. 네, 맞습니다. 부동산 영역에서도 이 VR, AR을 이용한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한 형태가 프롭테크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의 프로퍼티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프롭테크라고 하는 영역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해외의 어떤 부동산을 구매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내가 실물을 확인하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VR로 접속을 하면은 내가 거기 안에 구현되어 있는 공간을 거의 실제와 똑같이 다 확인을 하고 이게 주식 공시도 사실은 공장을 우리가 세웠다 이렇게 한 줄 쓰는 것보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공장을 보여주면 공시도 아주 명확하게 되겠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의 투명성이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부분을 그게 이제 저 모든 인원들이 다 가서 확인을 하는 작업은 상당히 비효율적인데 이 메타버스 공간을 이용하면은 충분히 실제와 비슷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커질 수 있겠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NFT 같은 경우는 이제 논펀저블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대체 불가 토큰입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대체 불가 토큰은 지금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 이제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그 가상화폐들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상화폐라는 것이 왜 화폐로 작용하느냐?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위조나 변조를 상당히 잘 막아주기 때문이죠. 이게 보안으로서 안전한 건데 NFT는 뭐냐면은 가상화폐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유일하게 그 코인을 한 개만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기자님께서 어떤 우리가 뭐 인터넷에 떠도는 뭐 아주 유명한 어떤 그림을 내가 이걸 내가 소유하고 싶어 이러면은 이 그림에 해당되는 NFT 즉 그 토큰을 하나를 발급받아 가지고 기자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은 나는 이 그림의 주인이 되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의 컨텐츠들은 그 무한 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한 복제 가능하죠. 네. 그러면은 어떤 게 진품이고 어떤 게 가품인지 구분할 수도 없고 실제로도 그게 다 똑같죠, 그죠? 진품 가품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상 공간, 가상 세계들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을 진품 가품을 구분하자. 어떤 사람이 주인이고 소유자고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이 카피본을 쓰는지를 구분하자라는 욕구들이 다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품 가품을 구분하는 어떻게 보면 등기부 등본 같은 거죠. 여기에 이제 이 NFT가 등기부 등본으로서 누가 지금 현재 소유주고 이게 누구에게 판매가 되면 거기도 계속 기록이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컨텐츠, 이 가상 자산은 누가 주인이다라는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그 기록장을 NF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의문이 드는데 그게 중요한가? 진품 가품을 구별하는 게 그리고 그 진품 가품을 구별해서 뭘 얻을 수 있지? 가령 그 수많은 이렇게 허위까지는 아니지만 가상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이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즐기고 있는데 굳이 가상의 세계에서 진품을 뭘 확인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거를 하나의 에셋처럼 자산처럼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그런 욕구나 니드가 있습니까? 필요가? 거의 지금 이 목적을 다 말씀하셨는데요. NFT가 지금 유행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냥 재미죠. 내가 예를 들어 BTS의 굿즈를 그 디지털 컨텐츠 굿즈를 말씀드린 겁니다. 디지털 컨텐츠 굿즈. 디지털 컨텐츠 굿즈를 내가 정말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있는 거를 내가 캡처하거나 복사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진품이라는 걸 내가 갖고 있고 싶어라는 욕구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무슨 뭐 그 테이프 같은 거 진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군요. 아날로그는 내가 물건을 실제 가지고 있는 게 진품인 거지만 이 가상 공간, 인터넷 공간에서는 다 디지털 컨텐츠가 복사가 다 무한 복제가 되니까 일종의 소장품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소장품 같은 개념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이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부동산 NFT, 그렇죠. 예술품 NFT 혹은 또 아주 정말 전 세계에 아주 보기 드문 어떤 그 영상 컨텐츠에 대한 NFT 이것들이 다 발행이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소장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나중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측면도 있죠. 내가 뭐 부동산 설계도 초안을 잘 그려놨어. 근데 퍼스트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을 소장하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이제 10개 버전이 나왔을 때까지라도 그게 쭉 이제 어떻게 디벨롭이 되는지 발전하게 되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소장을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모아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자산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는 초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진 분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근데 이제 특정 세대, MZ 세대에게만 통하는 건 아니겠죠?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바타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MZ세대들 지금 타겟으로 엔터 게임 업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는 다른 세대들 다른 계층들에게도 확대될 만한 플랫폼들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매연님, 경영기자님 발음 조심해 주세요. 메타버스라고 제가 그랬나요? 메타버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최경영의 최강시사 경제합시다.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